실제로 지난 3년을 새 정부가 들어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가지고서 내가 보기에 뭐 정부 자체는 뭐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경제민주화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경제민주화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는 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흔히들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좌도 우도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 기득권 계층하고 그 또 이 기득권이 없는 계층하고에서의 이제 투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가서 그 문제를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해왔던 경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 격차 해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력 집중이 된 경제 세력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이런 체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고 하느냐.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로펌하고 이 3자가 적당히 해가지고서 하면은 일반 국민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무슨 뭐 어떤 뭐 벌금 좀 매기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벌금도 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내가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자본주의 산업 국가들이 이 정도까지 성공하는 데는 이 시장 경제라는 이 메커니즘하고 의회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이 보완 관계 속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의회가 조화를 가져와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지금은 그게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소리 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하게 돼. 내가 가장 좀 서글프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렇게 가면은 뻔히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다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견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꼭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김영란법을 갖다가 만들기 전에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알고 해서 해야지. 그런데 그런 안목을 가진 정치인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출산율 장려를 갖다가 계속해서 참 지속을 막 해야 된다고 나는 그 생각을. 복지부에다가 저거 몇 개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걸 하려면 좀 강력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재부 같은 데가 책임을 지고 그것도 하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유행성을 가지고서 정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 유행하게 됐는데 그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시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소위 그 AI라고 하는 것이 유명해졌어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인식하고 아는 전문가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새누리당은 친박이다.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은 친노다. 이렇게 가면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게. 그 사람들은 정체를 합해봐야 50%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제3지대에 붕 떠 있는 사람 유권자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만족을 할 거냐. 그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후보감을 갖다가 양당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뛰어들어와서 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외교관 경력 좀 갖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 5천만 백성을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같은 능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12년 이 사이에 한때는 여론조사 지지도가 51%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 대선에서 1,460만 표인가 얻었던 그래서 그런 환상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네들이 전 진짜 뭐를 제대로 대통령의 목표를 놓고 뛰시려면은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보다 좀 이 새로운 거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각자의 뭐 끝까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 기다려 봐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그렇게 길게 남질 않아요. 지금 내년 뭐 6월 때까지 단체장을 유지하고 뭐 7월 달 가면은 선거도 새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자체장들이 지금 자기네들 그 지자체 경험을 하면서 국가 경영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또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떨 때 나라가 흥하고 어떨 때 나라가 망하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골랐을 수 있어야만이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 저게 내가 지금 요철군에 와서 보면은 좀 안목이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일단은 심판을 나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를 좀 냉정하게 읽고서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건가는 뭐 스스로 판단하실 일이지 한미 안보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 경제도 이렇게 이룩했고 안보가 유지가 됐다고 난 봐요. 그러면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미 안보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미국 사람이 여기 가져올 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한미 안보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유엔군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져오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정치권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특히 미국과 우리와의 소위 그 방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